음악과 함께하는 평온한 밤, 지혜의 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당신은 어떤 생각에 잠겨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감기도 전에 스스로 자신의 내일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저질렀던 모든 실수, 떨쳐내지 못한 걱정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잠들기 직전에 소중한 정신을 도구로 물들이고 있죠. 하지만 만약 잠들기 전 당신이 품는 마지막 생각이 밤새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자라나는 씨앗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 마지막 몇 분의 시간이 당신의 마음을 해치는 대신 오히려 치유할 수 있다면요? 우리의 마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뇌는 오늘의 생각들을 재료 삼아 내일의 현실을 부지런히 정리하고 분류하고 또 구축해 나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기 직전 자신의 마음에 온갖 쓰레기를 던져 넣습니다. 의미 없이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고 자극적인 뉴스를 보거나 내일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인 채로 말이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렇게 몸이 무겁고 피곤하며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지는지 의아해합니다. 오래된 지혜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가르쳐줍니다. 잠들기 직전의 순간은 신성한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이 한 발 물러서고 거대한 잠재의식이 전면에 나서는 순간, 바로 이때가 우리의 마음을 평화와 힘, 그리고 명료함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잠뿐만 아니라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10가지 강력한 문장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의 밤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지쳐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잠자리에서의 생각이 아침의 기분을 만든다는 사실을 아무도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는 것. 매일 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의 마음을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패배감에 익숙해지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침대에 누워 오늘 잘못되었던 일, 앞으로 잘못될지도 모르는 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한 생각의 늪에 빠져 허우적댑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비옥한 토양과 같습니다. 잠들기 전에 어떤 씨앗을 심든 밤새 그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날 것입니다. 걱정의 씨앗을 심으면 불안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분노의 씨앗을 심으면 좌절감으로 가득한 아침을, 두려움의 씨앗을 심으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압도당하는 느낌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스스로에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저 아침의 꿀꿀한 기분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혹은 나쁜 하루는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 혹은 그저 운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탓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잠들기 직전 자신의 마음에 독을 주입함으로써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현자들은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깨어있는 상태와 잠든 상태 사이의 전환점이 마음이 가장 부드럽고 영향을 받기 쉬워지는 문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 시간을 스스로를 괴롭히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혜와 평화, 그리고 내면의 힘이라는 씨앗을 심는 거룩한 의식의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루 종일 무언가로 채워지는 그릇과 같습니다. 모든 대화, 모든 생각, 모든 감정이 쉴 새 없이 이 그릇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면 이 그릇은 하루의 찌꺼기들로 넘쳐 흐릅니다.
직장 동료가 던진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고 꽉 막혔던 도로에서의 스트레스가 아직도 어깨를 짓누릅니다.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실망감이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고 힘들었던 대화에서 비롯된 좌절감이 여전히 속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쌓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자리까지 끌고 가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밤에 침대에 누울 때 단지 몸만 눕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난 16시간 동안 겪었던 모든 경험과 함께 눕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무엇이 당신에게 유익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저절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동등한 강도로 붙잡고 있죠. 상사의 비판은 친구의 칭찬과 똑같은 무게를 지니고 불안했던 순간은 기뻤던 순간과 똑같은 존재감을 가집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저장할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 경험들을 잠속으로 가져가는 것이 그것들을 처리하거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들은 말다툼했던 상황을 되감아보는 것이 다음번에는 이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내일 있을 발표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더 나은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실수를 곱씹으며 스스로를 심판하는 것이 미래의 실수를 막아줄 것이라고 자신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처리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독입니다. 준비가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급진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 속에 무엇이 머물고 무엇이 떠나야 하는지를 스스로 통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평화의 문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현실에서 숨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인식하며 짊어지는 것과 고통 속에서 짊어지는 것의 차이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연습은 간단하지만 심오합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각각의 부담을 물리적인 물체로 상상해 보세요. 오늘 회의에서 느꼈던 좌절감, 그것을 손에 든 무거운 돌멩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음 주 마감일에 대한 걱정, 그것을 손목에 묶인 밧줄이라고 시각화하세요. 지난달에 겪은 배신감에서 비롯된 원망, 그것을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이라고 그려보세요. 이제 하나씩 의식적으로 이 물체들을 내려놓으세요. 돌멩이를 침대 옆에 놓으세요. 손목에서 밧줄을 푸세요. 등에서 무거운 짐을 벗어 내리세요. 이것은 마법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당신의 의식적인 의도에 반응합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진정으로 내려놓기로 선택할 때 당신의 몸은 그 메시지를 받습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근육이 이완되며 심박수가 느려집니다. 당신의 마음은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놓아주는 상태로 전환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오늘 내가 가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잠들기 전 찾아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내면의 비평가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는 긴 고소장 목록을 들고 나타납니다. 너는 오늘 더 열심히 일했어야 했어. 가족에게 더 인내심을 가졌어야지. 더 나은 결정을 내렸어야 해. 더 많은 것을 성취했어야지. 더 친절하고, 더 똑똑하고, 더 생산적이고, 더 현재에 충실했어야 해. 이 목소리는 당신이 발전하는 것을 돕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기준과
당신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완벽한 버전의 자신과의 끝없는 비교를 통해 당신을 고문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당신은 오늘 특정한 상황, 자원, 그리고 능력의 조합을 가지고 하루를 마주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에너지 수준, 최근 경험에 따른 감정 상태, 현재의 건강, 현재의 지식과 기술 수준, 재정 상황, 가족에 대한 책임, 업무 압박, 정신적 여유, 감정적 예비력. 이 모든 요인들이 결합하여 당신이 오늘 활동한 맥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맥락 안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들 중 일부는 훌륭했을 수도 있고 다른 일부는 의문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마 그 중간 어디쯤이었을 것입니다. 제한된 정보와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불완전한 인간이 내린 그럭저럭 괜찮은 선택들이었죠. 핵심은 이 모든 선택이 오늘의 자원을 가지고 오늘의 제약 안에서 활동한 오늘의 당신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기준을 낮추거나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인정은 변명이 아니라 현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 방종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자기 비판에 의존하는 사람들보다 장기적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자기 연민은 자기 처벌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실제 개선을 위해 에너지를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비판으로 자신감을 파괴하는 대신 유지시켜줍니다.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동기를 부여하려 애쓰는 대신 친절함을 통해 동기를 유지하게 합니다. 나는 오늘 내가 가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는 말을 연습할 때 당신은 평범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간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단 하루의 완벽한 성과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꾸준히 노력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연습은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 심리적 안전지대를 만듭니다. 당신이 인간이라는 이유로 잔인하게 비판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당신은 더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당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뻗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연습은 당신이 진정으로 쉴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이 가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잠자리에 들 때 당신은 평화롭게 잠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혼돈 대신 평화를 선택합니다. 매일 저녁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잠을 준비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밤 전체와 다음날 아침을 좌우할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은 너무나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루 동안의 사건들로 여전히 요동치는 마음을 안고 눕습니다. 생각은 과거의 갈등과 미래의 걱정 사이를 정신없이 오가고 신경계는 몇 시간 동안의 스트레스와 자극으로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정신적 혼돈이 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며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람들을 수면 부족과 아침 불안의 악순환에 가두는 가장 제한적인 환상 중 하나입니다. 수천 년 동안 지혜의 전통이 가르쳐온 근본적인 진실은 당신은 당신의 내면 상태에 대해 언제나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로운 상태로 잠에 들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혼돈의 상태로 잠에 들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잠들기 전 평화를 선택하는 것은
당신이 평화가 실제로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평화는 문제나 도전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존재할 수 있는 내면의 고요함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삶이 불확실할 때조차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잠시 멈추고 당신의 내면 상태를 솔직하게 평가해 보세요. 어떤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나요? 어떤 감정을 몸에 지니고 있나요? 그리고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인식한 채로 당신이 짊어지고 있던 정신적, 감정적 짐을 내려놓기로 결심하세요. 잠을 자려고 노력하면서 문제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유용한 목적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세요. 당신의 문제는 내일도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오늘 밤 평화롭게 잠을 잔다면 그것들을 더 잘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나의 가치는 나의 생산성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고요한 순간 하루의 활동이 잦아들고 마음이 내면으로 향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익숙하면서도 잔인한 동반자를 만납니다. 바로 자신이 성취한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한국 사회의 수십 년간의 조건화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생산성을 인간 가치의 궁극적인 척도로 삼고 사람들을 시간당 생산량으로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기계처럼 취급하는 사회 말입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다가오면 그 목소리는 평가를 시작합니다. 오늘 충분히 열심히 일했어? 할 일 목록에서 충분한 과제를 완료했어? 내 동료, 친구, 혹은 너 자신의 불가능한 기준만큼 생산적이었어. 이 질문들 각각에는 임의의 성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당신이 인간으로서 어딘가 덜 가치 있다는 암묵적인 위협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근본적인 오류는 생산성과 가치가 애초에 연결되어 있다는 가정 자체입니다. 이 연결은 자연의 법칙이나 영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 경제 시스템에는 도움이 되지만 개인의 평화와 안녕을 파괴하는 학습된 믿음, 즉 사회적 구성물일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가 당신의 생산량에 달려 있다고 믿으며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성취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랑받고 보살핌받고 소속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고유한 가치의 자연스러운 상태에 존재합니다. 이 믿음 체계의 부조리함을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특정 수의 잎을 생산해야 하나요? 산이 풍경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얻기 위해 특정 높이를 달성해야 하나요? 당신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치도 같은 원리를 따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존재의 순간에 확립되었고 그 이후로 변함없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하루가 저물고 잠에 들 준비를 할 때 사람들이 짊어지는 짐 중에 아마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슴 위에 돌처럼 앉아 매 숨을 힘들게 하고 심장을 사슬처럼 감아 매 박동을 힘겹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한, 분노, 그리고 타인과 자신에 대한 화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용서하지 않는 것이 도덕적인 입장이나 정의의 한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평화주의에 스스로 지은 감옥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 사과했는지, 변했는지, 또는 그들이 한 일이 용납될 수 있었는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용서는 그들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이 속박 대신 자유를, 혼란 대신 평화를, 질병 대신 건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용서할 때 당신은 일어난 일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일어난 일이 당신의 현재 순간을 계속해서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가장 심오한 형태의 용서, 그리고 종종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용서입니다. 당신 안에는 수년 동안 당신의 실패, 실수, 단점을 목록으로 만들어온 혹독한 내면의 비평가가 살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는 당신이 약해졌을 때 어떤 상처를 찔러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 용서는 나쁜 행동을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모든 실수는 정보이고 모든 실패는 피드백입니다. 잠들기 전에 용서를 실천할 때 당신은 가장 실용적인 형태의 정신위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6번째 문장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힘이 함께할 것입니다. 잠을 준비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기이한 습관이 있습니다. 너무나 흔해서 거의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마음의 평화를 해치는 가장 파괴적인 행동 중 하나입니다. 바로 내일의 문제를 빌려와서 오늘 밤의 지친 의식으로 해결하려는 습관입니다. 당신이 침대에 누우면 당신의 마음은 미래로 달려가 앞으로 닥칠 모든 도전, 모든 책임, 모든 잠재적 어려움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늘 밤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들이 마법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듯이 말이죠. 이 정신적 시간 여행은 준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고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밤에 걱정 많고 지친 마음이 내일에 쉬고 맑은 마음이 가질 자원과 동일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환상에 기반합니다. 고대의 가르침은 현대의 마음이 잊어버린 근본적인 진실을 가리킵니다. 각각의 날은 그 자체의 에너지, 그 자체의 지혜, 그리고 발생하는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그 자체의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내일 버전의 당신은 오늘 밤 버전의 당신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당신은 회복된 정신적 명료함, 새로워진 감정적 힘, 그리고 당신의 도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깨어날 것입니다. 오늘 밤 압도적으로 보였던 문제들이 아침 햇살 속에서는 관리 가능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힘이 함께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킬 때 당신은 심오한 신뢰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도전은 이 순간에는 당신에게 없는 미래의 자원에 의해 해결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7번째 문장입니다. 오늘 하루가 준 선물에 감사합니다. 하루가 끝나고 그 뒤따르는 고요함 속에서 마음은 종종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감사를 수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사는 결핍을 강조하는 과정입니다. 성취하지 못한 모든 것, 잘못된 모든 것, 부족함과 마찰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가 준 선물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정신의 연금술과 같은 급진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빼앗긴 것을 검토하며 하루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인정하며 하루를 마치겠다는 의도적인 결정입니다. 이것은 하루의 어려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들이 이야기의 유일한 주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실천은 인식의 재조정 역할을 합니다. 밤의 감사 실천은 그 방대한 경험의 저장소를 다시 방문하여 은혜의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여 재검토하고 재평가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선물을 찾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후의 특정 순간,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살의 정확한 따스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문을 열어준 낯선 사람의 자연스러운 친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긴 하루 끝에 느끼는 따뜻한 침대의 깊은 안락함, 만족스러웠던 식사의 맛, 사랑하는 사람의 익숙한 목소리, 혹은 폐에 숨이 있고 심장이 뛰는 또 다른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단순하고도 부인할 수 없는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8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 닥쳐도 헤쳐나갈 나의 능력을 믿습니다. 외부 세계가 조용해지고 내부 세계가 시끄러워질 때 바로 이 시간에 두려움이 종종 말하기를 선택합니다. 그 목소리는 외침이 아니라 속삭임입니다. 다가올 날에 대한 잠재적인 실패, 사회적 망신, 직업적 실수,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재앙의 목록을 당신에게 제시합니다. 이러한 순환에 대한 해독제는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는 공허한 약속이 아닙니다. 해독제는 당신 삶의 모든 폭풍을 뚫고 온 유일한 상수,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깊고 획득된 본능적인 신뢰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 닥쳐도 헤쳐나갈 나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두려움의 속삭임에 명확하고 확고한 자기 신뢰의 목소리로 답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는 장애물이 없는 삶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직면하고 극복한 모든 장애물의 불길 속에서 단련됩니다. 당신은 이미 견딜 수 없다고 확신했던 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당신은 길을 찾아냈습니다. 상처 입었을 수도 있고 변했을 수도 있지만 당신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100%의 생존율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신뢰를 쌓아야 할 증거입니다. 9번째 문장입니다. 나의 마음은 고요하고 나의 몸은 이완됩니다. 자아의 구조 속에서 마음과 몸은 같은 공간을 차지하는 별개의 세입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공동 창조자입니다. 모든 생각이 육체의 속삭이고 모든 감각이 의식의 방에서 메아리칩니다. 마음이 하루의 걱정을 붙들고 경보와 동요의 신호를 보낼 때 몸은 듣고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깨는 길을 향해 솟아오르고 턱은 마치 물리적 위협에 맞설 준비가 된 것처럼 꽉 다물어집니다. 나의 마음은 고요하고 나의 몸은 이완됩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이 피드백 루프의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대화의 의식적인 감독으로서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이 진술의 힘은 심리적인 것과 생리적인 것 모두에게 동시에 말을 건네는 이중적인 주소에 있습니다. 그 지시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고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두려움에 의해 생성되는 혼란스러운 서사 대신 새로운 서사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술은 즉시 육체적인 그릇으로 이어집니다. 나의 몸은 이완됩니다. 이것은 명령이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선언에서 직접적인 경험으로 이동하는 지점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문장입니다. 오늘 밤 이 9가지 문장 중 당신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한두 가지를 선택하여 시작해보세요. 잠들 준비를 하면서 의도와 주의를 기울여 그 말들을 되뇌어보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가만히 느껴보세요. 이 새로운 습관을 기르면서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당신은 한 번에 모든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마음의 정원에 더 나은 씨앗을 심고 있을 뿐입니다. 시간과 꾸준함이 더해지면 이 씨앗들은 당신이 잠들기 전 그 신성한 순간에 가꾸고 있는 평화와 지혜를 반영하는 삶의 경험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당신의 밤은 걱정의 시간이 아니라 치유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침은 불안한 두려움 대신 차분한 힘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오늘 밤 당신이 어떤 생각을 안고 잠에 들 것인지에 대한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화가 깃들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힘으로 충만한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하여 평화로운 밤을 선물해 주세요. 편안한 음악과 함께하는 평온한 밤, 지혜의 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당신은 어떤 생각에 잠겨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감기도 전에 스스로 자신의 내일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저질렀던 모든 실수, 떨쳐내지 못한 걱정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잠들기 직전에 소중한 정신을 도구로 물들이고 있죠. 하지만 만약 잠들기 전 당신이 품는 마지막 생각이 밤새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자라나는 씨앗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 마지막 몇 분의 시간이 당신의 마음을 해치는 대신 오히려 치유할 수 있다면요? 우리의 마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뇌는 오늘의 생각들을 재료 삼아 내일의 현실을 부지런히 정리하고 분류하고 또 구축해 나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기 직전 자신의 마음에 온갖 쓰레기를 던져 넣습니다. 의미 없이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고 자극적인 뉴스를 보거나 내일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인 채로 말이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렇게 몸이 무겁고 피곤하며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지는지 의아해합니다. 오래된 지혜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가르쳐줍니다. 잠들기 직전의 순간은 신성한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이 한 발 물러서고 거대한 잠재의식이 전면에 나서는 순간, 바로 이때가 우리의 마음을 평화와 힘, 그리고 명료함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잠뿐만 아니라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10가지 강력한 문장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의 밤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지쳐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잠자리에서의 생각이 아침의 기분을 만든다는 사실을 아무도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는 것. 매일 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의 마음을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패배감에 익숙해지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침대에 누워 오늘 잘못되었던 일, 앞으로 잘못될지도 모르는 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한 생각의 늪에 빠져 허우적댑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비옥한 토양과 같습니다. 잠들기 전에 어떤 씨앗을 심든 밤새 그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날 것입니다. 걱정의 씨앗을 심으면 불안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분노의 씨앗을 심으면 좌절감으로 가득한 아침을, 두려움의 씨앗을 심으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압도당하는 느낌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스스로에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저 아침의 꿀꿀한 기분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혹은 나쁜 하루는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 혹은 그저 운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탓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잠들기 직전 자신의 마음에 독을 주입함으로써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현자들은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깨어있는 상태와 잠든 상태 사이의 전환점이 마음이 가장 부드럽고 영향을 받기 쉬워지는 문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 시간을 스스로를 괴롭히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혜와 평화, 그리고 내면의 힘이라는 씨앗을 심는 거룩한 의식의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루 종일 무언가로 채워지는 그릇과 같습니다.
모든 대화, 모든 생각, 모든 감정이 쉴 새 없이 이 그릇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면 이 그릇은 하루의 찌꺼기들로 넘쳐 흐릅니다. 직장 동료가 던진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고 꽉 막혔던 도로에서의 스트레스가 아직도 어깨를 짓누릅니다.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실망감이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고 힘들었던 대화에서 비롯된 좌절감이 여전히 속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쌓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자리까지 끌고 가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밤에 침대에 누울 때 단지 몸만 눕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난 16시간 동안 겪었던 모든 경험과 함께 눕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무엇이 당신에게 유익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저절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동등한 강도로 붙잡고 있죠. 상사의 비판은 친구의 칭찬과 똑같은 무게를 지니고 불안했던 순간은 기뻤던 순간과 똑같은 존재감을 가집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저장할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 경험들을 잠 속으로 가져가는 것이 그것들을 처리하거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들은 말다툼했던 상황을 되감아보는 것이 다음번에는 이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내일 있을 발표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더 나은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실수를 곱씹으며 스스로를 심판하는 것이 미래의 실수를 막아줄 것이라고 자신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처리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독입니다. 준비가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급진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 속에 무엇이 머물고 무엇이 떠나야 하는지를 스스로 통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평화의 문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현실에서 숨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인식하며 짊어지는 것과 고통 속에서 짊어지는 것의 차이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연습은 간단하지만 심오합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각각의 부담을 물리적인 물체로 상상해 보세요. 오늘 회의에서 느꼈던 좌절감, 그것을 손에 든 무거운 돌멩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음 주 마감일에 대한 걱정, 그것을 손목에 묶인 밧줄이라고 시각화하세요. 지난달에 겪은 배신감에서 비롯된 원망, 그것을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이라고 그려보세요. 이제 하나씩 의식적으로 이 물체들을 내려놓으세요. 돌멩이를 침대 옆에 놓으세요. 손목에서 밧줄을 푸세요. 등에서 무거운 짐을 벗어 내리세요. 이것은 마법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당신의 의식적인 의도에 반응합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진정으로 내려놓기로 선택할 때 당신의 몸은 그 메시지를 받습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근육이 이완되며 심박수가 느려집니다. 당신의 마음은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놓아주는 상태로 전환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오늘 내가 가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잠들기 전 찾아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내면의 비평가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는 긴 고소장 목록을 들고 나타납니다. 너는 오늘 더 열심히 일했어야 했어. 가족에게 더 인내심을 가졌어야지. 더 나은 결정을 내렸어야 해. 더 많은 것을 성취했어야지.
더 친절하고, 더 똑똑하고, 더 생산적이고, 더 현재에 충실했어야 해. 이 목소리는 당신이 발전하는 것을 돕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기준과 당신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완벽한 버전의 자신과의 끝없는 비교를 통해 당신을 고문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당신은 오늘 특정한 상황, 자원, 그리고 능력의 조합을 가지고 하루를 마주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에너지 수준, 최근 경험에 따른 감정 상태, 현재의 건강, 현재의 지식과 기술 수준, 재정 상황, 가족에 대한 책임, 업무 압박, 정신적 여유, 감정적 예비력. 이 모든 요인들이 결합하여 당신이 오늘 활동한 맥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맥락 안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들 중 일부는 훌륭했을 수도 있고 다른 일부는 의문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마 그 중간 어디쯤이었을 것입니다. 제한된 정보와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불완전한 인간이 내린 그럭저럭 괜찮은 선택들이었죠. 핵심은 이 모든 선택이 오늘의 자원을 가지고 오늘의 제약 안에서 활동한 오늘의 당신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기준을 낮추거나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인정은 변명이 아니라 현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 방종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자기 비판에 의존하는 사람들보다 장기적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자기 연민은 자기 처벌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실제 개선을 위해 에너지를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비판으로 자신감을 파괴하는 대신 유지시켜줍니다.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동기를 부여하려 애쓰는 대신 친절함을 통해 동기를 유지하게 합니다. 나는 오늘 내가 가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는 말을 연습할 때 당신은 평범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간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단 하루의 완벽한 성과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꾸준히 노력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연습은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 심리적 안전지대를 만듭니다. 당신이 인간이라는 이유로 잔인하게 비판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당신은 더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당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뻗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연습은 당신이 진정으로 쉴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이 가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잠자리에 들 때 당신은 평화롭게 잠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혼돈 대신 평화를 선택합니다. 매일 저녁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잠을 준비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밤 전체와 다음날 아침을 좌우할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은 너무나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루 동안의 사건들로 여전히 요동치는 마음을 안고 눕습니다. 생각은 과거의 갈등과 미래의 걱정 사이를 정신없이 오가고 신경계는 몇 시간 동안의 스트레스와 자극으로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정신적 혼돈이 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며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람들을 수면 부족과 아침 불안의 악순환에 가두는 가장 제한적인 환상 중 하나입니다. 수천 년 동안 지혜의 전통이 가르쳐온 근본적인 진실은 당신은 당신의 내면 상태에 대해 언제나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로운 상태로 잠에 들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혼돈의 상태로 잠에 들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잠들기 전 평화를 선택하는 것은 당신이 평화가 실제로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평화는 문제나 도전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존재할 수 있는 내면의 고요함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삶이 불확실할 때조차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잠시 멈추고 당신의 내면 상태를 솔직하게 평가해 보세요. 어떤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나요? 어떤 감정을 몸에 지니고 있나요? 그리고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인식한 채로 당신이 짊어지고 있던 정신적, 감정적 짐을 내려놓기로 결심하세요. 잠을 자려고 노력하면서 문제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유용한 목적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세요. 당신의 문제는 내일도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오늘 밤 평화롭게 잠을 잔다면 그것들을 더 잘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나의 가치는 나의 생산성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고요한 순간 하루의 활동이 잦아들고 마음이 내면으로 향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익숙하면서도 잔인한 동반자를 만납니다. 바로 자신이 성취한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한국 사회의 수십 년간의 조건화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생산성을 인간 가치의 궁극적인 척도로 삼고 사람들을 시간당 생산량으로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기계처럼 취급하는 사회 말입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다가오면 그 목소리는 평가를 시작합니다. 오늘 충분히 열심히 일했어? 할 일 목록에서 충분한 과제를 완료했어? 내 동료, 친구, 혹은 너 자신의 불가능한 기준만큼 생산적이었어. 이 질문들 각각에는 임의의 성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당신이 인간으로서 어딘가 덜 가치 있다는 암묵적인 위협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근본적인 오류는 생산성과 가치가 애초에 연결되어 있다는 가정 자체입니다. 이 연결은 자연의 법칙이나 영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 경제 시스템에는 도움이 되지만 개인의 평화와 안녕을 파괴하는 학습된 믿음, 즉 사회적 구성물일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가 당신의 생산량에 달려있다고 믿으며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성취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랑받고 보살핌받고 소속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고유한 가치의 자연스러운 상태에 존재합니다. 이 믿음 체계의 부조리함을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특정 수의 잎을 생산해야 하나요? 산이 풍경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얻기 위해 특정 높이를 달성해야 하나요? 당신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치도 같은 원리를 따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존재의 순간에 확립되었고 그 이후로 변함없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하루가 저물고 잠에 들 준비를 할 때 사람들이 짊어지는 짐 중에 아마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슴 위에 돌처럼 앉아 매 숨을 힘들게 하고 심장을 사슬처럼 감아 매 박동을 힘겹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한, 분노, 그리고 타인과 자신에 대한 화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용서하지 않는 것이 도덕적인 입장이나 정의의 한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평화주의에 스스로 지은 감옥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 사과했는지, 변했는지, 또는 그들이 한 일이 용납될 수 있었는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용서는 그들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이 속박 대신 자유를, 혼란 대신 평화를, 질병 대신 건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용서할 때 당신은 일어난 일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일어난 일이 당신의 현재 순간을 계속해서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가장 심오한 형태의 용서, 그리고 종종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용서입니다. 당신 안에는 수년 동안 당신의 실패, 실수, 단점을 목록으로 만들어온 혹독한 내면의 비평가가 살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는 당신이 약해졌을 때 어떤 상처를 찔러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 용서는 나쁜 행동을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모든 실수는 정보이고 모든 실패는 피드백입니다. 잠들기 전에 용서를 실천할 때 당신은 가장 실용적인 형태의 정신위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6번째 문장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힘이 함께할 것입니다. 잠을 준비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기이한 습관이 있습니다. 너무나 흔해서 거의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마음의 평화를 해치는 가장 파괴적인 행동 중 하나입니다. 바로 내일의 문제를 빌려와서 오늘 밤의 지친 의식으로 해결하려는 습관입니다. 당신이 침대에 누우면 당신의 마음은 미래로 달려가 앞으로 닥칠 모든 도전, 모든 책임, 모든 잠재적 어려움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늘 밤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들이 마법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듯이 말이죠. 이 정신적 시간 여행은 준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고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밤에 걱정 많고 지친 마음이 내일에 쉬고 맑은 마음이 가질 자원과 동일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환상에 기반합니다. 고대의 가르침은 현대의 마음이 잊어버린 근본적인 진실을 가리킵니다. 각각의 날은 그 자체의 에너지, 그 자체의 지혜, 그리고 발생하는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그 자체의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내일 버전의 당신은 오늘 밤 버전의 당신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당신은 회복된 정신적 명료함, 새로워진 감정적 힘, 그리고 당신의 도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깨어날 것입니다. 오늘 밤 압도적으로 보였던 문제들이 아침 햇살 속에서는 관리 가능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힘이 함께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킬 때 당신은 심오한 신뢰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도전은 이 순간에는 당신에게 없는 미래의 자원에 의해 해결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7번째 문장입니다. 오늘 하루가 준 선물에 감사합니다. 하루가 끝나고 그 뒤따르는 고요함 속에서 마음은 종종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감사를 수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사는 결핍을 강조하는 과정입니다. 성취하지 못한 모든 것, 잘못된 모든 것, 부족함과 마찰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가 준 선물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정신의 연금술과 같은 급진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빼앗긴 것을 검토하며 하루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인정하며 하루를 마치겠다는 의도적인 결정입니다. 이것은 하루의 어려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들이 이야기의 유일한 주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실천은 인식의 재조정 역할을 합니다. 밤의 감사 실천은 그 방대한 경험의 저장소를 다시 방문하여
은혜의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여 재검토하고 재평가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선물을 찾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후의 특정 순간,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살의 정확한 따스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문을 열어준 낯선 사람의 자연스러운 친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긴 하루 끝에 느끼는 따뜻한 침대의 깊은 안락함, 만족스러웠던 식사의 맛, 사랑하는 사람의 익숙한 목소리, 혹은 폐에 숨이 있고 심장이 뛰는 또 다른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단순하고도 부인할 수 없는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8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 닥쳐도 헤쳐나갈 나의 능력을 믿습니다. 외부 세계가 조용해지고 내부 세계가 시끄러워질 때 바로 이 시간에 두려움이 종종 말하기를 선택합니다. 그 목소리는 외침이 아니라 속삭임입니다. 다가올 날에 대한 잠재적인 실패, 사회적 망신, 직업적 실수,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재앙의 목록을 당신에게 제시합니다. 이러한 순환에 대한 해독제는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는 공허한 약속이 아닙니다. 해독제는 당신 삶의 모든 폭풍을 뚫고 온 유일한 상수,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깊고 획득된 본능적인 신뢰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 닥쳐도 헤쳐나갈 나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두려움의 속삭임에 명확하고 확고한 자기 신뢰의 목소리로 답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는 장애물이 없는 삶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직면하고 극복한 모든 장애물의 불길 속에서 단련됩니다. 당신은 이미 견딜 수 없다고 확신했던 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당신은 길을 찾아냈습니다. 상처 입었을 수도 있고 변했을 수도 있지만 당신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100%의 생존율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신뢰를 쌓아야 할 증거입니다. 9번째 문장입니다. 나의 마음은 고요하고 나의 몸은 이완됩니다. 자아의 구조 속에서 마음과 몸은 같은 공간을 차지하는 별개의 세입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공동 창조자입니다. 모든 생각이 육체에 속삭이고 모든 감각이 의식의 방에서 메아리칩니다. 마음이 하루의 걱정을 붙들고 경보와 동요의 신호를 보낼 때 몸은 듣고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깨는 길을 향해 솟아오르고 턱은 마치 물리적 위협에 맞설 준비가 된 것처럼 꽉 다물어집니다. 나의 마음은 고요하고 나의 몸은 이완됩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이 피드백 루프의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대화의 의식적인 감독으로서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이 진술의 힘은 심리적인 것과 생리적인 것 모두에게 동시에 말을 건네는 이중적인 주소에 있습니다. 그 지시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고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두려움에 의해 생성되는 혼란스러운 서사 대신 새로운 서사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술은 즉시 육체적인 그릇으로 이어집니다. 나의 몸은 이완됩니다. 이것은 명령이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선언에서 직접적인 경험으로 이동하는 지점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문장입니다. 오늘 밤 이 9가지 문장 중 당신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한두 가지를 선택하여 시작해보세요. 잠들 준비를 하면서 의도와 주의를 기울여 그 말들을 되뇌어보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가만히 느껴보세요. 이 새로운 습관을 기르면서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당신은 한 번에 모든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마음의 정원에 더 나은 씨앗을 심고 있을 뿐입니다. 시간과 꾸준함이 더해지면 이 씨앗들은 당신이 잠들기 전 그 신성한 순간에 가꾸고 있는 평화와 지혜를 반영하는 삶의 경험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당신의 밤은 걱정의 시간이 아니라 치유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침은 불안한 두려움 대신 차분한 힘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오늘 밤 당신이 어떤 생각을 안고 잠에 들 것인지에 대한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화가 깃들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